해당 부분에 있는 첫 번째 식, 정전 에너지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산업안전기사 필기, 전기위험 방지 기술 중 세 번째 챕터, 정전기의 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전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전기는 정적인 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지된 전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전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겨울철에 니트를 입고 벗을 때 찌릿하게 느끼는 것이 정전기고 카페트를 걸을 때 가끔씩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것이 정전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전기 발생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정전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물질을 보게 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플러스 극을 양자라고 하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양자에 따른 전자들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때 두 가지 물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을 마구 비비게 되면 이때 A에 있는 전자들이 B로 이동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있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가 발생하게 되겠고 이때 B에는 전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A와 떨어져 나갈 경우 방전거리 도달할 경우 공간을 타고 전자가 대량 이동하며 찌릿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정전기의 볼트로서는 2000에서 5000볼트로서 번개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번개를 맞을 경우 사람이 즉사할 수 있지만 이때 정전기의 경우에는 전류가 작기 때문에 순간 찌릿하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를 낮춰주고 습도 변동을 낮춰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겨울철과 여름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습도가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정전기 발생을 줄이는 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인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살짝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되고 종류가 무엇인지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특성, 두 번째는 물질의 표면 상태, 세 번째는 물질의 이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리속도, 마지막은 접촉 면적 및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표면 상태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물질의 표면이 거칠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면티보다는 니트같이 표면이 거친 것들이 정전기 발생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를 비교해서 암기해주면 쉽게 생각해 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정전기 발생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발생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마찰대전과 박리대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대전이란 무엇이냐 하면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으로 발생하는 것이 마찰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머리카락에 풍선을 막 비비게 되면 정전기가 발생돼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이것도 마찰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리대전은 일정한 압력으로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박리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필름의 점착지 같은 것을 떼어낼 때 찌지직하고 소리 나는 것이 바로 정전기가 발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있는 유동대전은 말 그대로 액체류가 흐르는 것인데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시 발생하는 것이로 유동대전에서는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분출대전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발생하며 배관에서 스팀을 분출할 경우 발생되는 정전기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대전은 스프레이건으로 어떠한 것을 칠할 때 이것이 충돌대전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자와 다른 고체와의 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충돌대전이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의 종류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방전의 형태 및 영향이 있는데 해당 부분도 종류 먼저 암기해 주도록 하고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만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전이란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방전으로
방전물체에 날카로운 돌기 부분이 있는 경우 이 선단 부근에 미약한 발광이 일어나는 방전 현상으로 방전 시 오존이 발생된다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머 방전이라는 것도 있고 불꽃 방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꽃 방전의 영향으로서는 방전 에너지가 커서 장애 및 재해의 원인이 된다. 여기도 밑줄 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종류와 형상 부분만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 에너지 및 최소 착화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는 첫 번째 식, 정전 에너지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식 모두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모두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식을 외울 때는 대입하는 단위가 무엇인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우측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한계에 도달한 메탄가스가 공기에 혼합되었을 때 착화 한계 전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트 단위를 구하는구나 생각을 해주면 되고, 1번, 2번, 3번식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내야 된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식 중에 3번식에는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식은 해당 기출문제에 제외하게 되고 1번과 2번식을 봐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최소 착화 에너지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용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용량 단위를 보게 되면 C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번식도 제외돼서 1번식을 적용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전 에너지는 W라고도 쓰고 E라고도 씁니다. 둘 중에 하나 맞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전압이기 때문에 볼트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항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우항에 있는 2를 좌항으로 넘기게 되면 곱하기 2가 돼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C 부분 정전 용량은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 분모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압의 제곱은 C분의 2가 되는 것이고, 이때 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전압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에는 최소 착화 에너지를 그대로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단위가 중요했습니다. 미리 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서 10의 세제곱 미리 줄분의 줄을 하게 돼서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뮤가 있을 경우에는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라고 할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방지 대책은 뒤쪽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 줘야 되고,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은 편이지만 실기까지 대비한다면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습을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정전기 발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습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전기이기 때문에 접지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전 방지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전기를 사용한다 정도는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제전기는 무엇이냐면 공기이온을 이용하여 정전기를 중화시키는 기계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제전기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전기라는 거를 사용한다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언급했던 제전기 부분을 보도록 하면 제전기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류에 대해서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전압 인가식에 대한 특성과 그 다음에 방사선식에 대한 특성만 따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압 인가식은 전극의 7000V 정도 고압으로 코로나 방전을 일으켜 발생된 이온으로 대전체 전하를 중화시키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방사선식은 방사선 장애로 인한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정도만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오늘 배웠던 거 총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소들, 이것들은 모두 암기해줘야 됐고, 두 번째, 정전기 발생 현상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찰대전과 방리대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기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방전의 형태 종류 외워주시면 되고, 코로나 방전으로는 오존이 발생한다 정도도 밑줄 치고 암기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정전 에너지 부분도 실기에서도 간혹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챕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